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공화당은 세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트럼프 당이 됐습니다. 부통령과 장관, 의회 정치인 대다수가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서 대통령을 찬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요 회의에서 가짜 뉴스들이 세금 개혁안도 매도하는데 강한 기도발이 기자들을 정직하게 만들지 모른다면서 기도를 유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합병을 성사해야 하는 AT&T나 역시 연방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웰스파고 은행은 세금 개혁안 통과 이후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투자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중간층 세금이 오르는 그날부터 공화당이 비난들게 될 것이라는 그 말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내일 자정까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연방정부 폐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유엔에서는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공식 발표한 것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 멤버 국가들의 입장 발표가 열리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는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를 기억할 것이며 비용 분담을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10대 세계 경제국가의 성장률은 미국을 중심으로 모두 플러스입니다. 세사미 스트릿이 미국 메가다 재단의 1억 달러 기금으로 시리아 난민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북한 병사가 또 남한으로 귀순하자 미국에서도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9번째였습니다. 1월 달에 취임을 하고 나서 강요 회의를 했고,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한 건가요? 네, 뭐 1월 달은 1월 말에 취임했으니까 빠졌을 테고, 그래서 어제 이제 저는 그 방송을 하면서 그 중간에 강요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완전히 보지는 못했고, 나중에 이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보면서 이제는 공화당의 거의 모든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들의 당 공화당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방 뭐 하원 의장이라던가 상원 그 원내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미적 저렇게 미적거려 오다가 어제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전부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면서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듣기 좋아할 그런 그 얘기들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뭐 성과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강요 회의에서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한 30분 정도 백악관에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축하 파티 비슷하게 한 거죠. 그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장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불과 그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전형적인 그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다른 좀 이질감이 느껴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대통령은 마치 그 이단아처럼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그 통합된 모습이 어제 보였습니다. 그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내가 회의할 때 어제 그 좀 발표를 하고 나서 20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분 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통령이 미디어에서 오신 분들 여기에 더 머무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나보다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들 같아요. 아마 기도가 필요한 유일한 그룹인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이제 그 도시 그 개발 장관이요. 벤 칼슨, 시암 쌍둥이 분리수술을 제일 처음에 성공했었던 사람, 그 벤 칼슨 장관에게 기도를 좀 유도하라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 기도 힘으로 그 미디어 기자들을, 그 리포터들을 정직하게 만들 수 있나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벤 칼슨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 또 그 멤버들. So with that, I'm going to ask Ben Carson. 대통령이 이제 먼저 얘기하는 부분부터 제가 녹음을 했군요. You may be the only ones. 네, you may be the only one. 기도가 필요한. Is that possible? So Ben will ask you to. 네, 그게 가능하냐고, 기도의 힘으로 정직하게 사람을 만들 수 있는지. We're so thankful
for the opportunities and the freedom that you've granted us in this country. 가세계 이 나라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줘서 감사합니다. Members who are courageous, who are willing to face the winds of controversy in order to provide a better.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대통령과 의회 member들 온갖 바람을 맞으면서 정말 용기 있게 미국의 그 미래를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thanks God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대통령이 손을 그 테이블이 있잖아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그 꼭 그 모으고 있는 그 모습 그 텔레비전 화면에 모두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은총에 관한 기도가 여기서 저기서 저 사람에게로 넘어가면서 부통령은 그 빠지지 않잖아요. 부통령은 마이크 펜스는 대통령이 기적을 만들었다. 기적을 만드는 그 대통령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리더십이 이 그 미국의 중간층에게 이 같은 그 기적을 이뤄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백악관 바람도 불고 지금 겨울이잖아요. 워싱턴 DC 그곳에 수많은 그 정치인들이 나와서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이뤘는데 왜 일어나지 못했는가? 그것은 모든 기록은 우리에 의해서 깨지고 있으니까 하면서 세금 개혁안 통과되고 나서 이제 AT&T도 투자하겠다고 하고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준다고 하고 Hasn't 한 been done 내용. in 34 years, but actually really hasn't been done because we broke every record. It's the largest, I always say the most massive, but it's the largest tax cu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nd reform, but tax cut. Really something special. 네, really something special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그 들어온 소식이라면서 Plans to increase U.S. capital spending $1 billion and provide $1,000 special bonus to more than 200,000 U.S. employees, and that's because of what we did. So, 네, 우리가 이런 세금 감면을 했기 때문에 AT&T가 미국에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고 미국에서 일하는 20만 명의 직원들에게 $1,000 이제 특별 보너스를 준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뭔가 그 짧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그 케빈 맥카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케빈 맥카시. This is a big day for America. This is America's comeback. 미국을 Come 위해서 February, check your 빅데이고 check. 아메리카가 컴백하는 다시 이제 그 살아나는 그런 때인데 이제 2월 달부터 그 봉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페이첵을 좀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세금 감면 받은 것 아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 강조를 했냐면 미국이 이렇게 다시 컴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리더십, 미스터 프레지던트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 오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해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특별한 성취입니다. 규제도 없애고 세금 개혁안을 넘어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도 임명하고 Thank you, Mr. President.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에 대해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유타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유적지 85% 정도 줄여서 앞으로 뭐 광산업, 오일 시추업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게 했었던 또 그것을 유도했던 오린 해치 의원이 상원 금융위원회잖아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정말 내가 기대해온 모든 그대로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대단한 리더입니다. Heck of a leader. 우리 모두 당신 때문에 큰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You're living up to everything I thought you would. You're one heck of a leader. And we're all benefiting from it. This bill could not have passed without you. Couldn't have passed without the Alaskan delegation. Couldn't have passed without. 1년도 안 됐는데 이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영원히 당신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게 오린 해치 상원의원의 얘기예요. 그래서 유타에서 지금 밋 럼니 전 공화당 후보가
그 올인해치가 83살이나 되기 때문에 상원 의원 선거에 올인해치가 은퇴하면 나가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올인해치에게 그대로 있으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통령은 빠질 수 없죠. 이 오늘 워싱턴 포스트는 부통령의 습관이다라고 해빗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누군가가 칭찬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한 사람이 선창하듯이 박수를 맨 앞에 한 사람이 부통령이었고 부통령이야말로 미스터 프레지던트 우리 국가에서 뭐 가장 그 훌륭한 순간으로 기억될 겁니다. 의회가 당신의 뜻에 답해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취임한 그 첫날부터 역사를 만들었다고 말하겠어요. 이게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 밖에도 모든 의원들 조금씩 얘기를 했거든요. 전부 대통령에게 영광을 이런 그 연설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는 낸시 펠로시 그 하원 그 대표와 함께 기자들을 한 20분 정도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습니다. 로비스트들에게 승리고 날마다 이 법안 안에서 새로운 어떤 그 뭔가가 그 뭐라고 할까요? 불완전한 요소들을 찾아내게 될 겁니다. 우리들도 아직 다 모릅니다. 결국 세금은 올라가는데 그리고 지금 당장 내년에 여러분들께서 세금이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세금이 $100 줄어들 때 부자는 500배 많은 그 $5만 줄어든다는 왜 이렇게 이 그 세금 개혁안이 만들어져야지 되는지 그리고 결국은 중간층 모두의 세금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공화당을 비난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 A whole lot of 얘기했습니다. people are going to get tax increases. And second, the average American says, even if I get $100 tax decrease, why is a wealthy person getting a $50,000 tax decrease? The decrease should go to the middle class and people trying to get there. 그리고 이제 AT&T가 이제 직원들에게 일단 그 $1,000 보너스 주고 보너스 주고 10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이 아니라 $10억 투자하겠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척 슈머 대표는 AT&T는 지난 10년 동안 1년에 세금을 평균 8% 냈다. 세금 자체는 35%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그 디덕션이 있기 때문에요. 그 디덕션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해서 결국은 AT&T는 8%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8만 명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세금 감면을 한다고 그들이 일자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CEO의 봉급부터 연봉부터 올릴 겁니다. 그리고 AT&T에 투자한 부자들, 주주들은 더 부자가 되겠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오늘 그 블룸버그가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보니까 원래 $10억 투자는 11월 달에 6주일 전에 이미 그 발표를 했고 그리고 AT&T뿐만이 아니라 보잉도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와 일을 자주 많이 해야지 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한국, 일본에 무기를 팔아야지 되니까 컴캐스트, 뭐 웰스파고 이런 은행들이 직원의 보너스를 주거나 아니면 그 커뮤니티에 조금 그 자선 기부를 한다고 했거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뭐 얼마큼인가요? $4억 2018년도에 기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15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AT&T는 지난번에 어카운트를 뭐 불법으로 만들고 이것이 매니저가 하라고 해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연방 조사를 받고 있고 벌금을 그 받을 수도 있는데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방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이런 그 회사들의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이고 아무튼 대통령은 세금 감면이 있은 뒤에 가짜 뉴스들은 또 나쁘게 보도를 하는데 민주당은 세금 인상을 원하고 그래서 이 막대한 세금 감면을 싫어한다. 막대한 세금 감면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사위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아들 딸들이 되겠죠. 부자니까요. 그리고 팍스만 그렇지 않다 하면서 그 팍스 앤 프렌즈를 대통령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아주 그 지켜 세우면서 뭐 가짜 뉴스들은 이 쇼를 싫어하지만 이 성공 요인을 연구를 해야지 된다. 팍스는 어제 굉장히 그 대통령을
다른 그 공화당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의회에서 이루어졌고가 아니라 무조건 그 대통령 칭찬을 굉장히 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일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던지 동의하지 않으시던지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제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접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큰 뭐 여러 가지 그 행사 축하 시간도 있었는데 사인하지 않잖아요. 크리스마스 전에 사인한다고 했는데 어쩌면 크리스마스 전에 사인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1월 달 새해가 돼도 사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사인하면 뭐 자동 지출 삭감되는 뭐 메디케어 이런 부분이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직은 사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 내부는 이렇고 미국 외부에서 지금 워낙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이 그 강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미국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며칠 전에는 유엔에서 이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포함해서요. 15개국만 투표를 해서 미국만 아니다 하고 다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한 것을 무효화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들에게 반대한 국가들에게 다 이름 적어서 대통령에게 주겠다는 편지를 니키 헤일리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보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유엔에서는 총회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상임이사국이었고 결속력은 없습니다만 그 미국을 비난하는 그것을 미국이 정한 것을 무효로 하는 것에 실패를 했으니까요. 미국 상임이사국이 그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저 비난이라도 해야지 된다 해서 그 터키와 어느 나라였던가요? 두 나라가 이제 그 주도를 해서 구속력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수도를 이스라엘로 한 거 이것을 그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투표를 하기 전에 지금 유엔에서 계속 그 각 국가별로 이제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니키 헤일리 그 유엔 주재 대사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그 미국이 유엔 부담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돈을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한다는 것은 그 돈이 이제 어떻게 쓰여져야지 되는지 우리의 그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생산적인 방법으로 돈을 쓰겠다는 것도 검토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e have an obligation to demand more for our investment. And if our investment fails, we have an obligation to spend our resources in more productive ways. 이게 미국이 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대사관도 옮긴다고 했고 미국인들이 지지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이 결의안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두 개 국가를 설립하는 이게 이제 그 유엔에서 지지하고 국제사회에서 지지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또 중동 평화에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The decision does not preclude a two-state solution if the parties agree to that. The decision does nothing to harm peace efforts. My Way를 얘기를 합니다. 미국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다. America will put our embassy in Jerusalem. That is what the American people want us to do. And it is the right thing to do. No vote in the United Nations will make any difference on that. 유엔에서 어떤 결의안을 만들어내든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결정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그럼 유엔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그리고 그 결과를 기억하겠다라고 엄포 비슷한 말을 했어요. But this vote will make a difference on how Americans look at the UN and on how we look at countries who disrespect us in the UN. And this vote
will be remembered. Thank you. 네. 기억할 것이다. 어떻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돈을 가지고 정치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도 지금까지 뭐 계속 그래 왔지만 중국은 이제 최근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 최소한의 뭐라고 할까요? 최소한의 뭐 체면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최소한의 겸손이라고 할까요? 네, 최소한의 겸손 같은 것은 지키면서 어떤 때 뭐 오바마 행정부도 당연히 그렇게 했죠. 미국이 원하는 시리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유엔의 그 멤버국들을 뭐 압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뭐 겸손함이 표현이 맞나요? 겸손함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거.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것을 위선을 걷어냈다고 좋아하시는 그 그룹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이번 이제 특히 그 예루살렘 웨이를 별로 그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데 100명 가운데서 한 뭐 60명, 70명 정도가 80명까지라도 그 정도가 이거는 아닌데 하더라도 20%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그게 이상적일 수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안전보장이사회 그 투표를 보면은 15개 국가 가운데서 14대 1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만 이스라엘은 물론이고요.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은 상임이사국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될 때는 14국가가 아니라고 할 때는 14국가의 의견이 조금 합리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그 미국 대사의 얘기는 유엔에도 그럼 우리가 뭐 기부금 내는 거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 어느 나라가 미국에 반대하는지를 적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다잖아요. 그러면 적어서 보내면 유엔에서 미국이 분담금을 냈을 때 그 분담금이 또 어디에 쓰여지고 하는 것은 돈 내는 국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가 있죠. 그럴 때 너희는 미국 원조 못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아무튼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어제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에서만 말씀드렸고요. 아주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미국에서 투표가 얼마나 절대적인가 하는 것을 지금 그 버지니아주 94지구 하원 의원 선거에서 보여줬습니다. 한 표 차이로 주 하원 의원에 당선이 돼서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민주당의 쉘리 그 시몬즈 의원 당선자가 됐는데 현직 공화당 의원을 이긴 겁니다. 원래는 현직 의원이 10표 앞선 것으로 계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표니까 뭐 0. 몇 % 아래니까 다시 계산을 해봤겠죠. 그랬더니 이 지금 도전자가 현 의원을 한 표 차이로 11,608대 11,607로 이겼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버지니아 그 하원이 지금 50대 50이 돼 버렸어요. 그 숫자가 100명인가 보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이 이제 다 공화당 마음대로 지금까지 버지니아에서 공화당이 많이 그 주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이 버지니아주 하원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버지니아주에서 이제 민주당 주지사가 나오고 하원도 뭐 34명인가 더 추가로 민주당이 당선되고 뭐 이랬을 때 많은 그 공화당에서 지적한 것이 버지니아는 원래 파란 색깔 주다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버지니아주가 이제 부자들도 많고요. 거기에 무슨 뭐 FBI 헤드쿼터라든가 이런 그 정부의 부처들도 많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버지니아주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좀 많고 하면은 이제 공화당이 또 많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공화당이 그동안 그 17년 동안을 컨트롤해 왔는데 이제는 50대 50이 된 거죠.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 버지니아주의 그 민주당에게도 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개혁안 이것이 그 성공함으로써 메이저 중요한 의회를 통과한 가장 큰 성공이죠. 대통령 들어와서 이것을 하고 나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변호인단이 뭐 말로는 협조한다 하면서 공화당이 점점 트럼프의 당이 되면서 공화당 정치인들이 그 특별검사가 좀 이상해 하면서
특별검사가 대통령을 그 수사할 게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의 그 뭐 우라늄 원 그 국무부 장관으로 있었을 때 그것을 그 조사를 해야지 되는 거야. 결국은 이걸 조사를 해야 되고 특별검사는 해고해야지 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검사가 해고되면은 여러 가지 좀 그 어려운 점이 오히려 있다라고도 보고 있지만 지금 어제 그 세금 개혁안 통과 이후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고시키는 것 아니야? 해고 권한이 있으니까는요. 지금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이 로버트 멀러 그 검사가 그 멀러 게임은 결국은 그 지금 엔론 그 유명한 그 엔론 사태 있잖아요. 그 엔론의 사태를 파헤쳤던 검사 또 마피아를 끝까지 파헤치는 이런 그 검사가 다 지금 그 로버트 멀러 특별 그 검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또 다른 것으로 미국 정치가 소용돌이 그 칠 수도 있고요. 오늘 이제 유엔에서 미국 말 안 듣고 투표하는 이런 그 결과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그 뒤의 분위기도 조금 그 궁금해집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17년에 세계의 경제 분위기는 어땠는지, 2018년에는 어떨 것인지 예상 정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예전에 그때가 언제였었죠? 미국, 유럽 등이 정말 그 경기 불황 시작되고 있었을 때 2007년 10년 만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는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그 10대 경제 대국의 그 경제 성장률 3, 4분기 것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추세를 전부 플러스거든요. 작은 폭에서 어느 정도 큰 폭까지 unusual한 트렌드라고 많이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8년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CNN의 머니라든가 특히 이제 그 파레드 자카리아 같은 경우는 그 국제적인 이슈를 많이 다루니까요. 얼마 전에 그 이코노미스트의 특집판에서도 2018년을 굉장한 그 경제 성장이 이어지는 그런 해로 예상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지금 뭐 많게는 뭐 4%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코노미스트는 2% 크게 그 윗부분 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고 3, 4분기에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3.3%나 됐습니다. 중국이 6.9%, 일본이 2.5%, 독일 0.8%, 영국 0.4%, 인도가 이제 6.3%. 인도는 가난한 사람들도 참 많지만 뭐 경제 대국입니다. 프랑스 0.5, 브라질 0.1, 이태리 0.4, 캐나다 1.7% 성장 이런 순서입니다. 여러 뭐 이유가 있죠. 유럽하고 미국이 특히 이제 좀 어려움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경제도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국내 사이클, 뭐 해외 사이클. 일본도 요즘에 일단은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게다 대고 무슨 테러 공격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세계가 조금 평화롭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그 성장하는 마켓, 인도네시아 같은 데가 뭐 눈에 띌 그런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JP 모건 체이스 CEO는 미국의 성장이 많이 그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백악관의 그 게리 콘 그 대통령 경제자문은 내년에는 더 큰 성장이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세금 감면 때문에라고 보는데 그런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그 경제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뉴스를 하다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그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게 되잖아요. 때로는 뭐 스포츠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 경험상으로 요즘은 점점 더 경제 전문가들이 정치인들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 번. 이 얘기는 처음 드리나요?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죠. 어떠한 경제 예측 같은 것도 뒤돌아보면 맞았다 틀렸다가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아무도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게 돌발 변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전부 의견들이 있어요. 본인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나중에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말고 게임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과 미국처럼 큰 함대와 같은 곳에서 좀 뭐가 좀 제대로 돌아가면 작은 그 배들도 좀 이득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계속 제가 이 얘기를 원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밥 코컬 의원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밥 코컬 그 상원 그 외교위원장의 경우에 이 사람이 불과 한 달도 조금 덜 됐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세계를 너무 위험하게 해서 3차 대전까지 일으킬 정말 그럴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재선은 나가지 않는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쓴소리를 해서 얼마나 위험했어요. 공화당 내부에서. 그런데 또 상원 외교위원장이고 하니까. 그런데 마음을 갑자기 바꿔서요. 요즘은 대통령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페이크 뉴스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하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세금 감면안에도 당연히 그 반대할 것 같았는데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속 조율을 하잖아요. 조율을 했잖아요. 대통령 상원 하원이. 이게 기업 중에서도 제일 많이 이득을 이번 세금 감면에서 보는 그 기업이 해픈투비 이상하게 그 트럼프 대통령 쪽과 연결이 돼요. 호텔업 이런 것이고 두 번째가 홀딩 컴퍼니, 세 번째가 부동산 업계거든요. 이 그 밥 코컬가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이 사람 원래 부자예요. 부동산 개발을 했거든요. 다시 부동산 개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 세금 조율 이거 어디서 어떻게 어느 업계가 제일 많이 이제 수입이 되나?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으로 오일업계, 광산업계가 이득을 보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거 코컬에게 킥백 줘야지 투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코컬 그 킥백이라고 이름을 많이 붙이고 있거든요. 이 사람도 코컬도 본인이 이제 그 의원 자리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갔었을 때는 부동산 개발을 계속 할 거니까 원래 한다고 그랬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일반 사람들이 투표할 때는 저 의원이 진정성으로 나를 위해서 투표를 하는가, 본인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가, 이런 것들까지도 봐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주식시장 오늘도 분위기 좋아요. 다우지수 또 올라갔는데 이제 어제도 그 대통령이 계속 그 연설하면서 주식시장도 뭐 역대 최고고 내 1년 사이에 최고로 올라갔고 하는데 no. false statement. 왜냐면요, 그 엑시오스가 쭉 그 정리를 했어요. 다우지수, S&P 뭐 이런 주식시장 다 보통 합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들어와서 24%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첫 11개월 때는 29%가 올랐습니다. 숫자로 있으니까, 그래프로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물려받은 경제 유산을 생각해 보면은 또 더하죠. 오바마 시절에 그 부시 대통령 때 아주 힘든 것을 물려받아서 8년 지나고 나니까 겨우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괜찮은 것을 막 꽃을 피우려고 하는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운이죠. 들어왔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 사이에 규제를 마구 풀어준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24% 올랐는데 오바마는 그 나쁜 것을 이어받고도 첫 해 29% 올라갔고 고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S&P 500를 많이 보잖아요. 지금까지 7명 대통령 때를 엑시오스가 쭉 분석을 했습니다. 첫 해에.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 때는 마이너스, 아버지 부시 때 많이 됐고 카터 때도 마이너스 10.2, 레이건 때도 S&P 500 첫 해는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5.8, 클린턴 때는 7.5% 플러스였고 부시 때는 19.6%입니다. S&P 500 트럼프 때는 8% 게인이거든요. 오바마 때는 36.9% 게인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죠. 왜 S&P 500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다우지수가 불과 몇십 개 되지 않기 때문에 몇십 개 기업들이고 또 거기서 나가는 그룹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몇십 개로 미국을 보기는 좀 그렇다 해서 S&P 500를 많이 봅니다. 아무튼 이런 정도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대통령이 거짓을 많이 얘기한다는 것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는 이 정도로 공화당을 완전히 접수를 했으니까요. 장악을 했으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더 그 좋은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페이크 뉴스도 기분 나쁘지 않게 들으시고 또 그런 것들도 말하실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단단한 기반 위치는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뉴스는 뭐 한국 뉴스와 별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보도했다는 정도만 전해드립니다. 19살 북한군이라고 하니까 높은 계급은 당연히 아니겠고요. 어제 이제 DMZ 이쪽으로 한국 쪽으로 넘어왔는데 그가 넘어오고 나서 1시간쯤 뒤에 북한군들이 이제 추격을 했다죠. 잠시 그 한국의 그 경계선을 그 DMZ 그 넘었다고 하는데 유엔 사령관이 뭐 1953년도 휴전 협정 위반이다 하고 북한은 뭐 이 휴전 협정 자체가 무효라고 하고요. 아직까지 그 북한의 반응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부들도 뭐 이쪽으로 왔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그 팍스뉴스가 강조를 해서 보도하는 것이 한국에서도 나온 보도예요. 다만 이제 요즘 이런 그 훈련하는 것을 사진도 자꾸만 그 보여주고요. 12월 15일에 13장 사진 봤는데요. 저는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의 그 미군과 한국군이 상륙이 아니죠. 이 경우는 침투 작전하는 무기를 걷어내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부대 이름이 The 블랙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한국군과 함께 그 캠프 스탠리에서 하고 페이스북이었군요. 페이스북에서 했는데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고 나서는 그 팍스뉴스가 존 볼튼 전 유엔 대사 말을 전하죠. 군사력을 쓰든지 아니면 그 북한이 핵을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을 받아들이든지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짧게 전해드려야지 되나요? 메가더 재단이 미국에서 12번째로 큰 자선 재단인데 이 재단이 세사미 스트릿과 함께 시리아 어린이들 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1억 달러를 들여서 만듭니다. 미국이에요. 강희